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전국을 돌며 치러진 치열했던 대선 경선이 종반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동북부 5개 주 경선을 끝으로 대선 본선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오늘 경선이 열린 5개 주는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로 민주당은 462명, 공화당은 172명의 대의원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개 주 경선에서 완승을 거두면 사실상 경선 판세는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5개 주 가운데 가장 큰 주인 펜실베니아의 경우 210명의 대의원이 걸린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전 장관이 52.7%로 38.7%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크게 앞섰습니다. 71명의 대의원이 걸린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45.8%로 1위를 차지했고 26.4%인 크루즈 의원, 23.0%인 케이식 주지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은 이날 승리를 발판으로 부통령 러닝메이트 인선 작업을 서두르는 등 사실상 대선 본선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에서는 반 트럼프 연대 성공과 결선 투표격인 경쟁 전당대회의 개최 여부가 최종 변수로 떠오르며 그 여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구 32만 명 중 아시안이 절반인 지역 뉴욕주 16선거구의 대결 구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현역 의원이 10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과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말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정승진 후보는 25일 첫 선거 기금 모금 행사를 열고 후원자 몰이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는 스타비스키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10선 고지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정 후보는 이날 롱아일랜드 포트 워싱턴 소재 앱솔루트 뉴욕 본사에서 열린 후원 행사에서 스타비스키 의원을 향해 네거티브가 아닌 정정당당한 정책 선거를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타비스키 의원은 이날 퀸즈 포레스트힐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드림 액트와 같이 장애물에 걸린 주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번 더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 등도 참석해 스타비스키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 16선거구는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플래시 메도우, 오클랜드 가든, 우드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전체 인구 32만 명 중 아시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행정 업무를 개선하고 영어 미숙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어 통역 사용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민권센터는 25일 뉴욕시 법률구조공단과 합동으로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이 통역 서비스를 주선하도록 조치하고 영어 사용 미숙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업무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3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뉴욕시 인적자원국 관리국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영어 사용 미숙자들의 숫자와 언어 서비스 이용 실태를 집계한 자료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민권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은 2010년에 뉴욕시 인적자원관리의 언어 서비스 의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2년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 개시 7년여 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인적자원관리국과 같은 시정부 기관은 뉴욕시 인권법에 근거해 영어 사용 미숙자들에게 적절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타국 출생 시민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에 대한 연방 수사국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관 관계자들이 한인회관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회관 내에서는 대출 문제로 또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도영 총무이사는 25일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열린 전반기 긴급 이사회에서 FBI가 퀸즈와 맨해튼 뉴욕주 검찰청과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히고 FBI가 불법 선거와 99년 장기 리스 민 씨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FBI가 수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확보를 위해 다음 주쯤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이사회와 뉴욕 한인회 역대 휘장단 협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통과한 60만 달러 대출안에 대해 역대 휘장단이 제동을 건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역대 휘장협의회는 이사회가 뉴욕 한인회관을 담보로 60만 달러를 대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30만 달러로 금액을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전직 휘장단이 의결한 대로 30만 달러 은행 대출안을 표결에 붙여 승인했지만 이미 4개의 동포은행은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 경기 전망이 연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고 올 6월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워싱턴 DC 연준 본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례회의에 참고 자료가 되는 경기 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사이에 경제활동이 계속 확장됐다면서 종전보다 호전된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의장이 지난달 정례회의 직후부터 조심스러운 금리 인상을 강조했고 물가나 소비 지표가 조기 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예상치가 최근에는 0%대 초반까지 낮아진 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이외의 주요 경제권이 동반 부진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는 6월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론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통화정책 논의 과정에서 대외 요인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지 등이 이번 회의의 주요 관심사라고 지목했습니다. 도로 위 무법자에게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20에서 80%까지 오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2배가량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정보 전문 사이트 인슈어런스 쿼츠가 공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127.72%가 인상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333.85%와 하와이 293.79%, 캘리포니아 189.34% 등에 이어 미 전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인상폭입니다. 뉴욕주 역시 음주운전 적발 시 기존 보험료의 평균 88.76%가 더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할증률이 12번째로 높았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발부받을 경우에도 벌금뿐 아니라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뉴저지의 경우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80.8%의 할증률로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았고 규정속도보다 30마일 이상 초과된 속도 위반일 경우 49.18%로 속도 위반 할증률 3위에 꼽혔습니다. 뉴욕은 난폭 운전의 경우 40.4%가 속도 위반의 경우 21.7%의 할증률이 더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을 고치려다 병을 얻는다는 악명 높은 종합병원의 안전도 실태. 뉴욕 소재 종합병원들의 환자 안전도가 평균 미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소비자 교육기관인 리프로스 그룹은 전국 2,571개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병원 환자 안전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소재 143개 종합병원 가운데 안전도 A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 9.8%인 14곳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44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나소 의대병원 센터
센터, 뉴욕 장로병원 퀸즈, 노울쇼어 의대병원 등은 C등급을, 플러싱 병원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주에서 환자 안전도 A등급을 받은 병원들은 노스웰 헬스, 헌팅턴 병원, 메트로폴리탄 병원센터, 할렘 병원센터, 로슬린 프랜시스 병원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뉴저지는 전체 67개 병원 중 34.3%인 23곳이 A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 32.53%를 다소 웃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순위도 22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병원들 가운데 잉그루드 병원, 해켄색 대학병원은 환자 안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 역시 B등급으로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입에 넣고 보는 어린 아이들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쁜 사탕 모양의 일회용 빨래 세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의만 경고할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던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25일 소아협회 저널이 독극물통제센터 협회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에서 14년 사이 6세 미만 어린이의 세제 노출로 인한 사고는 62,25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회용 빨래 세제로 인한 사고는 17%나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는 12,594건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 지난 3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는 벌써 2,840건에 달했습니다. 일회용 빨래 세제는 편리함과 화려한 색감으로 출시 직후 큰 관심을 끌었지만 세제의 외형이 알록달록한 사탕과 비슷해 어린이들이 삼키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일회용 빨래 세제를 삼켰을 경우에는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고 주머니가 터지면 안에 든 내용물이 식도와 기도의 점막을 손상시키고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질식사 또는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이 손상됩니다. 독극물통제센터 협회는 일회용 세제를 보관할 때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두고 잠금 장치가 있는 선반에 보관하거나 반드시 밀봉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뜨거운 경연을 펼쳤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는 모두 20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해 객관식과 주관식, OX 문제 등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며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것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3명씩 팀을 이뤄 8팀이 경합하는 단체전이 처음으로 열렸고 1등부터 3등 팀에 각각 상금과 트로피가 전달됐습니다. 또 개인전 1등 수상자는 $500의 상금과 함께 한국에서 열리는 통일 골든벨 참가 자격도 획득했습니다. 버랭크 지역에서 차량 한 대가 소화전을 들이받았습니다. 일대가 물바다가 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 브라이언 험프리 공보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 한 대가 벌뱅크 블러버드와 우드먼 애비뉴 교차로에서 중심을 잃은 뒤 보도 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소화전이 터지면서 물줄기가 60피트 높이로 치솟았고 주변에 물이 넘쳐 이 일대 차량 통행이 2시간 넘게 금지됐습니다. 또 보도 위로 올라간 차량은 와인 가게로 돌진하면서 가게의 유리문을 모두 부수고 지붕 일부도 손상시켰습니다. 한편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기 전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했으며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자는 속도 위반과 함께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가지가지 특이한 것이 많은 나라 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야생동물 카페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에 문을 연 카페. 그런데 이곳의 메뉴판에는 음식이 아니라 고슴도치의 성별과 품종이 적혀 있습니다. 입장료 14,000원을 내면 메뉴판에서 원하는 고슴도치를 골라 1시간 동안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손님들의 손 안에 푹 안긴 채
밥도 먹고 기어오르며 애교를 부립니다. 고슴도치 카페는 문을 연 이후 매일 예약이 꽉 들어찰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そうですね、結構オープンしてから外でお待ちいただくお客様に、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もお待ちいただいていることも多いですし 특히 가까이서 보기 힘든 고슴도치를 직접 만져볼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데려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카페. 손님들과 동석한 주인공은 호기심 가득한 동그란 눈을 반짝이는 올빼미들입니다. 손님들은 올빼미를 쓰다듬고 팔에 올려보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의 손길이 익숙한 듯 올빼미들도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릅니다. First of all, they're very cute, and then it's not kind of a pet that you can see up close every day. 원래 올빼미는 밤에 활동하는 야생동물이지만 카페의 올빼미들은 어릴 때부터 사육사에게 키워져 낮에 활동해도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담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뱀 카페도 있습니다. 손님들은 주문한 음료를 마시며 유리 상자 안에 뱀을 감상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추가 요금을 내면 뱀을 만져보고 몸에 둘러보는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스러울 것이란 예상과 달리 카페 안은 웃음소리로 넘쳐나고 남성 손님보다 오히려 여성 손님들이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I was initial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in that context, I wanted to show people the good parts of animals, so I started this cafe. 야생 동물마저 카페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색동물 카페는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잠시나마 야생을 느끼는 휴식처로 떠오르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출신 3명을 포함 한인 육사생도 25명이 육군 신임 장교로 임관합니다. 웨스트포인트 한인 학부모회 뉴욕, 뉴저지 지부는 다음 달 21일 열리는 2016년도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한인생도 25명이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된다며 한인 생도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생도들은 장교 훈련을 마친 뒤 루이지애나주와 알래스카주, 워싱턴주 등에서 복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7월부터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저지주 교통기금 마련을 위해 I-78번과 I-80번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신설하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교통기금을 위한 휘발유세 인상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주의회는 고속도로 통행료 신설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 20억 달러에 달하는 교통기금 마련은 또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추태 한국인이 미국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을 출발해 괌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44세 한국인 남성이 기내에서 맥주 5병을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웠습니다. 승무원들이 제지하자 오히려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을 위협하고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결국 승무원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면서 제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숙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맨해튼 펜스테이션 내 노숙자들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펜스테이션에서 발견돼 쉘터로 보내진 노숙자들은 742명이었으나 이미 올해는 351명이 쉘터에 보내졌습니다. 2014년과 15년 1사분기 때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MTA 응급지원국장은 제대로 갖춰진 쉘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노숙자들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